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미주혜성입니다. 오늘은 마마 크리에이션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마 크리에이션은 2009년에 창립했고요. 23년 1월 달에 마마 마치니스 홀딩스에서 마마 크리에이션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됐고요. 이 회사는 패키징 전문 회사로 미트볼 패키징에서 지속적인 인수 합병을 통해서 간편식으로 확대하고 있는 성장 회사고요. 시가총액은 152밀리언, 아주 작은 시가총액이지만 40빌리언에 이르는 간편식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은 미트볼, 치킨 샐러드, 올리브, 컵볼, 그리고 간편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가 추이는 최근 인수합병 기대 효과로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고요. 23년 초를 기준으로 하면 191%라는 놀라운 주가 상승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2009년에 회사가 창립됐고 소고기 미트볼, 터키 미트볼, 소세지 등을 이탈리아 전통 소스로 만드는 방법으로 출발했고요. 최근에 인수합병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21년에 올리브 관련 식료품을 인수합병했고요. 그리고 같은 해 치킨 샐러드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마마 크리에이션 제품 라인을 구성했고요. 23년 7월 간편식 중심인 CIF, 셰프 인스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했습니다. 그리고 23년 8월에 마마 크리에이션으로 사명 변경을 했고요. 티커는 MAMA로 변경됐습니다. 자,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지금 레스토랑을 잘 안 갑니다. 그 이유가 물가가 많이 오른 것도 문제지만 팁 문화, 이 팁 문화가 10에서 15% 팁을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합치면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서 해먹는 것도 피곤하고, 자, 전자레인지에 한 끼 뚝딱 해결하는 그런 건강 간편식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고, 마마 크리에이션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네, 맞습니다. 레스토랑만큼의 맛과 신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체 식품을 찾고 있더라. 자, 그래서 무조건 싼 것만 찾는 게 아니고 건강하고 신선한 식품을 찾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그로스 마켓은 1에서 2% 정도 매년 성장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간편식은 연간 8에서 10%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품군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미트볼, 프로테인군이 있는데요. 자, 컵볼, 굉장히 요즘 인기가 늘고 있죠. 그 다음에 각종 포크들, 그리고 샐러드, 최근에 21년도에 인수했기 때문에 샐러드 치킨군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21년도 뉴욕 공장을 인수하면서 드디어 파스타 제품군도 들어올 수 있게 됐고요. 올리브도 인수를 통해서 이런 제품군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그리고 뉴욕 공장을 통해서 피자라, 서브로도 확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피자는 제품군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수시, 미국은 김밥이라는 용어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김밥, 초밥 이런 용어가 없습니다. 전부 수시라고 하죠. 자, 그래서 앞으로 M&A는 이런 김밥류로 하겠다 라고 아주 방향을 잘 잡고 있죠. 그래서 향후 M&A도 기대를 해볼 만하겠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을 선택한 이유가 최근에 이 김밥 어떻습니까? 구미산 김밥, 이 김밥이 미국 트레이더조에서 엄청난 히트를 쳐서 250톤이 순식간에 매진되는 그런 상황을 겪었죠. 자,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을 계속 찾아봤는데 비상장 회사라서 투자를 할 수는 없고요. 자, 그런데 이런 간편식, 내가 직접 레스토랑에 가지 않고 그냥 전자레인지에 1, 2분 구우면은 건강한 김밥을 만나볼 수 있다. 이런 간편식 시장이 계속해서 미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간편식 분야,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편의점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팔았지만 이제 미국이 눈뜨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마의 간편식은 뭐냐? 인수합병으로 인한 치킨 샐러드를 만들 수 있고 미트볼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한 회사죠. 자, 그래서 피자 이런 것들까지 조합해서 한 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한 상을 만들어낸 이 간편식, 편의점이나 간편한 한 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어필될 수 있다는 것이죠. 50가지의 이탈리안 프로테인 상품이 있고요. 무려 300개가 넘는 제품 조합을 치킨 샐러드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리고 50개가 넘는 올리브 각종 상품들을, 이런 것들을 한데 조합한다면은 충분히 신선하고 건강한 한 끼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회사는 인수합병을 마무리 지은 22년도부터 매출이 급성장했고요. 마진 같은 경우도 최초 합병하고 가동 전까지는 굉장히 낮았는데
최근에 다시 마진율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간편식 한 끼 제품군으로 간다면 마진은 충분히 30%를 넘을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인수한 것은 셰프 인스퍼레이션인데요. 이 인수한 회사는 총 3.8밀리언으로 인수를 했는데요. 자, 이 회사의 분기 매출은 8밀리언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60만 달러였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현재 마마의 넷인컴 수준이 5에서 6%인데, 자, 간편식 CIF 같은 경우는 7.4%의 높은 넷인컴 수익을 보여준다. 이것은 마진을 높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분기 매출도 굉장히 높죠. 마마의 분기 매출을 보면 북동부 지역이 분기당 8.5밀리언, 8.6밀리언 매출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수합병 효과로 굉장히 큰 분기 매출을 잡을 수 있는 회사를 얻었고, 이 매출이 아마 이번 분기 혹은 다음 분기에 수익으로 인식이 될 텐데요. 그때 되면은 매출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그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CIF 같은 경우는 북동부에 한정돼서 매출이 나오고 있었는데, 마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서부, 서부, 중부, 남동부 할 것 없이 미국 전역에 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CIF 간편식 제품을 전국으로 확장시킬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만큼의 매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 발표가 9월 12일인데요. 과연 합병된 매출 효과가 기대만큼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산 같은 경우는 36밀리언, 부채는 22밀리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채 비율이 157%로 낮지 않은 편인데요. 회사는 부채를 갚아나가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22년 2분기에 어떻습니까? 대출을 크게 일으켜서 어떻습니까?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인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주식 발행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모습, 건전한 경영진이 운영을 하고 있다. 최근에 주가가 200%까지 올랐음에도 자, PSR은 큰 변화가 없었죠. 자,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주가가 상승한 만큼 매출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패키징 업체에서 1.65라는 높은 PS 레이쇼는 그래도 저평가라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패키징 업체의 마진이 보통 10에서 20%입니다. 하지만 마마의 마진은 지금 20에서 30%대 중반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적정 PS 레이쇼는 어떻게 보면 패키징 업체는 약 0.6에서 0.7, 그 다음에 이 정도 30%대의 마진이라면 PS 레이쇼는 1이 적당하겠죠. 하지만 1.65를 받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인수합병으로 인한 매출 성장, 그리고 간편식 시장의 확대, 이런 기대감들이 약간은 반영된 주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효율성은 ROE가 37%, 55%, 40%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럼에도 ROA를 봤을 때도 12.7, 20%, 15.64라고 봤을 때 이 회사가 패키징 전문 회사면서도 수익률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현재 최근에 인수한 뉴저지 공장 같은 경우는 아직 활용도가 60%밖에 되질 않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 공장의 가동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에 인수한 뉴욕 파실러티도 계속해서 매출 확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공장들의 콜라보레이션이 적중한다면 마진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겠죠. 자, 소비자들은 지금 레스토랑의 팀 문화에 질렸습니다. 밖에서 먹는 것을 줄이고 있고요. 대신에 간편식, 이런 음식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더라 라는 것이죠. 물가는 올라가고 월급은 줄어들고 레스토랑에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증가해서 팁은 많이 줘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레스토랑 가는 걸 줄이고 집에서 간편하게 먹는 걸 좋아하고, 그럼에도 좋은 품질의 건강하고 신선한 제품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마의 궁극적인 목표는 원스톱 샵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미트볼에는 미트볼만 쭉 나와 있죠. 이 보통 코스트코나 다른 매장을 간다면 어떻습니까? 어떤 제품 군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퍼블릭 같은 경우는 마마 전용 선반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마 전용 이런 매장들을 퍼블릭이나 코스트코 이런 큰 매장에 구축을 해서 마마 제품 전용으로 모든 것을 판매하고 싶다. 자, 그래서 원스톱 샵을 구축하고 싶다는 게 이 회사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커머스에 들어간다. 아마도 CEO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이커머스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번에 마케팅 이사를 새로 고용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는 이커머스에도 진입하려고 한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컵솔루션, 이 컵솔루션 우리나라로 따지면 컵라면 이런 개념이죠. 완전히 혁명적이고 젊은 층에 어필되고 있다. 자, 보통의 마마의 주요 고객들은 40대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엄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들이 대부분 마마를 구매하고 있는데 이 컵 산업으로 들어가면서 전혀 다른 층, 젊은 층들에게 어필되고 있고 이것은 매출 증가로 증명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컵은 어떻습니까? 편의점에 진출하기 굉장히 쉽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바이어들에게 이 컵 버라이어티에 대해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미트볼 컵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굉장히 한국 라면 같은 느낌이죠. 자,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회사의 장기적인 계획은 2030년까지 1빌리언의 매출이 나오고 30% 마진을 유지해서 원스톱 샵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53밀리언이기 때문에 앞으로 7, 8년간 10배 시가총액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적정 PS 레이쇼 1을 받는다면 충분히 1빌리언의 회사가 될 수 있겠죠. 네, 이 마마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진행해 봐야겠지만 높은 고객 충성도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미트볼 같은 경우는 90%가 재구매를 할 만큼 맛있고 건강하다. 그리고 40빌리언의 간편식 시장에 드디어 진출한다는 것이죠. 이번 연도에 인수를 마무리 짓고 여러 제품군을 조합해서 편의점 시장에 진출한다면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커머스 진출이라는 것은 브랜드 앤드 상품을 발굴해서 마마 콜렉션을 선보이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스톱 샵은 단순히 패키징을 하는 그런 제품에서 벗어나서 브랜드 상품화의 시동을 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최근 컵 상품에 대한 폭발적인 바이어들의 반응을 봤었고 이것은 단순히 미국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저의 10번째 템버거 제가 선택한 분야는 뻔한 냉동식품을 파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가능성 그리고 최근 김밥의 폭발적인 반응 앞으로 이 스시 분야로 확장됐을 때 아시아의 식품과 콜라보레이션을 충분히 오래전부터 준비한 마마가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상치 않은 미국의 간편식 시장, 식료품에서 소비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발맞춰 마마가 계속적인 인수합병과 마마 콜렉션을 계속해서 잘 준비해야 한다면 간편식 업계의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언제나 투자는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외로운 길이죠. 그 외로운 길 미주 해석과 함께 진정성 있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